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 삼성병원 신경과에서 임상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선우준상입니다. 주간 과다졸림과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과다졸림, 낮에 이제 너무 졸린 증상이 되겠죠. 주간 과다졸림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요. 만성적으로 이제 수면이 부족해서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낮에 졸리게 되겠고, 교대 근무나 수면 위상에 장애가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시간이 충분한데도 졸리는 경우, 수면의 질이 저하가 된 거고요. 2차성 과다수면이 되겠습니다. 폐쇄 수면 무호흡이라던가 주기사지 운동 장애와 같은 수면 질환이 있으면 똑같이 8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수면이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이제 졸음이 발생하게 되겠죠. 수면 시간도 충분하고 수면의 질도 좋고 이런 경우에 낮에 이제 졸린 경우는 각성을 조절하는 뇌에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우리가 중추성 과다수면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포함된 대표적인 질환이 기면병이 있고, 흑발 과다수면, 클라인 레빈 증후군이라는 아주 드문 질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간 과다졸림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임상에서 흔히 쓰는 것이 설문지가 있습니다. 책을 볼 때, TV를 볼 때, 차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얼마나 졸 것 같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점, 많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3점씩 해 11점 이상, 10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병적으로 졸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치가 높을수록 그 주간 졸림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졸린 거를 정확하게 이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주간 과다 졸림을 만성적으로 겪은 사람들은 막상 설문지 평가에서 높게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는 쉽게 말하면 낮잠을 자는 거거든요. 하지만 낮잠을 자기 전날 밤에 우리가 야간 수면 다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과다수면 장애를 먼저 배제해야 되거든요. 4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주간 졸림 척도가 15점으로 이제 높게 나타났죠. 야간 수면 다운 검사를 했더니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 무호흡을 표시한 것입니다. 158초까지 나오거든요. 158초면 2분 30초인데 여러분들 2분 30초 동안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포화도가 이제 60%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게 밤새도록 지속되게 되면은 깊은 수면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가 않고 낮에 이제 주간 졸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처럼 폐쇄 수면 무호흡을 전날 밤에 야간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면 이 사람의 주간 과다 졸림의 원인이 확인이 된 거고, 기저질환을 치료하면은 주간 과다 졸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 수면 다운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면 그 다음날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를 하는데 총 5개의 낮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날 밤에 예를 들어서 6시 반까지 야간 수면 다운 검사를 했다 그러면 2시간 지나서 8시 반부터 2시간 간격으로 이제 낮잠을 5번을 자게 되거든요. 8시 반, 10시 반, 12시 반, 2시 반, 4시 반까지 이렇게 5번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는데 불을 끄고서는 20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세션은 끝나게 되고요. 20분 내로 이제 잠에 들게 되면 그때부터 렘 수면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15분 동안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잠드는 때까지 걸린 평균 수면 잠복기, 그리고 인명기 렘 수면이라 그래서 낮잠을 자는 동안 렘 수면이 나타났는지를 이 5번의 낮잠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평균 수면 잠복기가 0.4분입니다. 그 말은 낮잠에도 전날에 충분한 잠을 자고 나서 낮잠을 자는데 불을 끄면 1분 이내로 잠이 들었다라는 뜻이고, 5번의 낮잠에서 렘 수면이 5번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 기면병의 전형적인 검사 결과가 되겠고요.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내로 감소되어 있고, 낮잠 중에서 2번 이상 렘 수면이 나타나게 되면 기면병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1형 기면병과 2형 기면병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형 기면병은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로 감소되어 있고 인명기 렘 수면이 2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카타플렉시라고 해서 이 탄력 발작,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무릎이 꺾인다던가 쓰러지는 형태의 탄력 발작이 동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형 기면병은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 결과는 똑같은데 탄력 발작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겠거든요. 다른 수면 질환, 그리고 특발 과다 수면과의 이제 간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가능한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형 기면병, 특히 이제 탄력 발작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만성 수면 부족, 아니면 교대 근무, 아니면 이 수면 사이클, 수면 위상의 장애가 있지 않는지를 미리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그거에 대한 배제가 필요하겠고요. 그런 이상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교정하고 난 이후에도 주간 과다 졸림이 계속되는 경우에 이 야간 수면 다운 검사와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를 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 기면병의 진단 기준에 맞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기면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평균 수면 잠복기는 8분 이하로 떨어져 있지만 인명기 렘 수면이 2번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한 번도 나타나지 않거나 한 번만 나타난 경우에는 이 경우는 기면병의 진단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고 촉발 과다수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면병은 주간 과다졸림을 유발하는 아주 드문 중추신경계 질환이 되겠고요. 이 기면병을 포함한 주간 과다졸림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만성 수면 부족과 기타 수면 질환을 먼저 배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면병이 의심될 경우에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검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위양성 그리고 위음성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검사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정확한 판독이 필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